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 경남 지역은 주말부터 영향권에 들며 최대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경남에서 예정된 축제가 잇따라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밀양 나노융합산단이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밀양시가 기업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인력 육성과 연구단지 조성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가 있는 거제 둔덕면 방아마을에서 청마 문학제와 가을 코스모스 축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번 주말 또 태풍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자세한 태풍 전망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제6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3시 발생한 태풍 타파는 북상하면서 고수온 해역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진로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는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이날 밤 부산에 바짝 다가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동부 경남에는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강풍 피해도 걱정입니다. 남해안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초속 30m가 넘을 경우 도로를 걷기 불가능하고 기와장이 뜯겨 날아가거나 가로수가 뽑혀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해안 지방과 도서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30에서 40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관리, 특히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최고 9m의 높은 파도로 저지대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하늘길과 뱃길 모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는 태풍 타파의 북상에 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가을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해 취약지는 물론 태풍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주말에 열릴 예정인 행사를 연기나 취소하고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무역사절단을 이끄는 허성무 시장은 특별 영상을 보내 재난 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태풍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시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시청의 전 공무원들은 특별 근무, 비상 근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경남에서 예정된 축제가 잇따라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창원 남산 상봉제 축제위원회는 이번 주말 예정됐던 남산 상봉제를 오는 28일과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에서 토요일 열리기로 한 NPO 법기도자 잔치 한마당은 오는 29일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거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2회 청마 문학제 기념식이 21일 열리기로 했지만 취소됐습니다. 47년 만에 시범 개방된 저도 유람선 운행도 태풍으로 주말 동안 중단됩니다. CJ 헬로 지역 채널 25번에서는 태풍 타파가 북상함에 따라 일요일 오후부터 헬로TV 기상특보를 방송합니다. CJ 헬로 경남 가야 방송은 태풍 타파가 한반도에 근접할 때부터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생생한 현장 소식과 전문가 출연, 실시간 태풍 상황을 전하는 기상특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남 곳곳의 시민기자단 전화 연결과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 제보25로 우리 지역 태풍 상황을 24시간 제보받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헬로TV 기상특보,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밀양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나노산업이 19일 나노융합산단 착공식을 시작으로 10여 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이제는 관련 기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밀양시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인력 육성과 연구단지 조성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밀양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나노산단 조성과 함께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유일의 나노 특성화고로 현재 101명의 학생들이 입학해 수업받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 기술자를 꿈꾸는 김균 학생도 이 중 한 명입니다. 분야적으로 엄청 이렇게 크게 뜰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저도 미래에 또 엄청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실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어서 공부하고 있고요. 입학 당시 경쟁률은 3.64대 1. 밀양시와 교육부 등이 25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 장비를 구축했고 나노 전문 교과 과정을 마련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나노 생산 공정 그리고 나노 측정 분석이라는 두 개의 전공 트랙으로 나뉘어져서 그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밀양시는 나노 전문 폴리텍 대학 개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때 추진이 중단됐지만 폴리텍 대학 측과 꾸준한 협의 끝에 2022년 개교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나노대와 폴리텍 대학, 특성화고까지 나노 전문 인력들이 밀양에서 육성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노 산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 핵심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는 게 또 다른 과제라고 말합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돼서 예를 들면 스마트 필름이라든지 우리가 또 나노 금형이라든지 이런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확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인력 양성에 나노 산업을 지원하는 연구단지까지 들어서며 나노 인프라를 조성 중인 밀양시. 산학연관 이 사자가 함께하는 밀양 나노융합 클러스터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역설적 표현으로 유명한 시죠.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시 깃발입니다. 이를 쓴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가 거제에 있는데요. 요즘 주변으로 가을 코스모스도 만개해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시단의 거목 청마 유치환 시인의 생가입니다. 반듯한 초가집으로 지난 2000년에 복원됐습니다. 담벼락에는 청마 선생의 생전 유명 시들이 내걸렸습니다. 21일부터 이곳 생가 일원에서 청마 문학제가 열립니다. 생가가 복원되면서 기념관 건립도 그때부터 태동이 되었죠. 청마 선생님 단신 111주년인데 이제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청마 문학제를 해야 한다. 시인의 생애와 작품관을 엿볼 수 있는 청마 기념관에도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견학온 어린이들이 유치환 선생의 시가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귀를 기울입니다. 곳곳에는 선생이 당대 유명 문인들과 주고받았던 손편지가 전시됐습니다. 시인 탄생 111주년을 맞아 열리는 청마문학제는 가을 꽃축제와 함께합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고향인 거제 둔덕면 방아마을에서 산방산을 배경으로 12만 제곱미터의 코스모스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제9회 청마꽃들 축제는 오는 21일 토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본 행사의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포도수학 등 체험 행사. 유치환 선생의 대표시 백선을 골라놓은 시집 거제도 둔덕골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함께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헬로TV 뉴스
송국희입니다. 승용차가 지나가자마자 도로로 튕겨나오는 한 아이. 지난 16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옆에 사고 났다 싶어서 옆에 쳐다보니까 가게 앞쪽에 아이가 쓰러져 있길래 설마 우리 애인가 싶어서 뛰어갔는데 우리 애더라고요. 도로를 건너던 8살 비군을 친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20살 A씨.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A씨는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습니다. 차량도 대포차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요청됐지만 검거되더라도 송환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 상황. 비군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사경을 헤매던 비군은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된 현장. 지난 18일 합천 가야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발생한 화재의 현장입니다. 30여 분 만에 꺼진 불. 하지만 이 불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86살 권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뒤 시작된 한 주인 만큼 화재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식당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발생한 재산 피해만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밤에는 강주 대구고속도로 거창 나들목에서 함양 분기점 방면을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일부가 소실되면서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선 위에서 힘겹게 누워있는 남성. 18일 오전 남해군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하던 어선에서 발생한 다급한 사고 현장입니다. 조업 도중 얼굴에 다친 39살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해경에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노래인 김해시가를 지은 작곡가 김동진의 친일 행위가 밝혀지면서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김해시 의원은 공공기관, 군가 등의 작업을 한 김동진 작곡가가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작곡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져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시 등에서는 이미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가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김해시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지 조사해 청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든 점자블록에 문제가 있거나 아예 설치되지도 않은 곳이 179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근 김해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유 3동에는 점자블록 미설치가 23개소, 내외동에는 설치 오류가 27개소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점자블록이 훼손됐거나 파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민원이 접수된 건이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경남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선수 900여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모두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한 장애 학생들은 수영과 육상, 탁구 등 육성 종목 3개와 디스크 골프 등 보급 종목 8개, 한공 등 체험 종목 6개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11시 민주평통 경남지역 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월요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우수기관을 방문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3일 오후 2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9시 50분 2020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를 방문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2시 새로운 거제위 시책 발굴 발표회를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3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의령군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1시 반 고성군 미국 종합처리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5시 20분 전국규모 축구대회 평가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태풍 타파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토요일 새벽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는 경남 전역에 내릴 텐데요. 월요일까지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월요일 동해상으로 진출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과 같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희 CJ 헬로 지역 채널은 일요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기상특보를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